안녕하세요. 미오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단백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혹시 단백질 하면 딱 고기만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삼겹살, 소고기, 달고기 같은 고기류만을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생각하죠. 물론 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백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보려 합니다. 사실 단백질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다양한 음식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 하면 대부분 고기를 떠올리시죠? 삼겹살, 소고기, 달고기 이런 고기 요리들이 단백질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고기에 단백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기만이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두부, 김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밥 한 공기에도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나 김 같은 식물성 식품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고기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음식에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콩, 달걀, 견과류, 심지어 채소에도 소량이지만 단백질이 들어있죠. 이 고정관념 때문에 식단이 너무 제한적이 되죠. 고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영양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프라이 하나, 밥 한 공기, 그리고 두부 몇 조각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두부 몇 조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다양한 식품을 조합하면 훨씬 더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단백질을 고기에만 가두지 말고 다양한 음식에서 찾아보세요. 식탁 위에 놓인 여러 반찬들에도 단백질이 숨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요리할 때 여러 재료를 조화롭게 쓰듯 단백질도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도 골고루 챙길 수 있죠.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중요하고 우리 건강에 큰 역할을 해요. 이 사실만 알아도 식탁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의 새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서 단백질을 찾아보고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준비되셨죠? 따라오세요. 학교에서 고기는 단백질, 밥은 탄수화물로 배웠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고기는 단백질, 밥은 탄수화물이라고 단순하게 외워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이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정말로 고기에는 단백질만, 밥에는 탄수화물만 들어있을까요? 이 공식이 이해하기 쉽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실제 음식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공식은 시작일 뿐 진짜 식단을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실제로 모든 음식은 여러 영양소가 섞인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한 접시의 음식에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한 가지 영양소만을 제공하지 않죠. 예를 들어 밥에도 단백질이 있고 고기에도 지방이 들어있죠. 흰쌀밥 한 공기에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있고 고기 역시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 비타민,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식단 선택에 편견을 만듭니다. 음식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죠. 한 가지 영양소만을 생각하며 식단을 짜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완전히 끊거나 고기만 먹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에 한쪽만 고집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이유죠. 음식은 단순히 한 가지 영양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가진 다양한 영양소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섞여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고기 단백질 공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식탁을 바라보세요. 음식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면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음식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끼를 더 깊이 생각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해볼까요? 이제 우리 밥상에서 숨어있는 단백질을 찾아볼까요?
밥 한 공기에도 계란 한 개와 비슷한 61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김십장에는 우유 한 컵보다 많은 8개 단백질이,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두부와 함께 꽤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죠.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 같은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양들이 모여 우리 몸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단백질 고기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겠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조화롭게 섭취하세요. 여러분의 밥상에 숨어있는 단백질, 이제 보이시나요? 밥과 반찬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들어있다와 충분하다는 다릅니다.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0.8, 1.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한식 한 끼로 22g 정도 섭취할 수 있지만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먹는 날이 많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바로 느껴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등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충분함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단백질 섭취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꼭 챙기세요.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머리카락, 피부, 효소, 항체, 호르몬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특히 뇌 활동과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이죠. 집중력, 기억력,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이 재료입니다. 성장기 아이들, 청소년은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뇌와 몸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니 더 신경 써야 해요. 근육은 힘뿐 아니라 균형, 혈당 조절 등에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꾸준히, 충분히 챙기세요. 이제 단백질 밀도라는 개념을 알아봅시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듯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단백질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밀도란 음식 100g당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기준으로 식품을 분류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죠. 같은 100끼라도 어떤 음식은 단백질이 25고고 어떤 건 9끼밖에 안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100골의 소고기와 100개 밥을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 흰자 등은 고밀도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들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근육을 키우거나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하죠. 두부, 콩, 렌틸콩은 중밀도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때 좋습니다. 반면 밥, 빵, 채소는 저밀도 식품이죠. 이들은 주로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이 많고 단백질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단백질을 반만으로 채우려면 밥을 10공기나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백질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밀도 식품을 식단에 꼭 포함시켜야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사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를 한 가지 이상 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계란, 점심엔 생선, 저녁엔 닭가슴살처럼 식단을 짜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고르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밀도, 저밀도, 식품은 영양 균형과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식품을 조합하면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밀도를 생각하면 더 똑똑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고 식단을 계획할 때 단백질 함량을 고려해보세요. 이제부터는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것이 진짜 단백질 사고방식입니다. 단백질 밀도를 기준으로 식단을 짜면 건강한 식습관을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뻐근한 이유,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고 더 강한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하죠. 운동 후 30분, 올 시간, 이 골든 타임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회복이 빠릅니다. 유청 단백질 보충제, 닭가슴살, 계란 흰자, 저지방 그릭 요거트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 후에는 고밀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챙기세요.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피로 회복, 면역력 유지에도 필수입니다.
운동의 완성은 먹는 것까지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꼭 챙겨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과 단백질, 찰떡궁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단백질 밀도를 실제 음식으로 비교해 볼까요? 닭가슴살 100겐 30g, 소고기 우둔살 돼지고기 안심은 25바 암 28g, 참치 통조림도 25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2개 100g은 13g, 삶은 콩은 15g, 두부는 8밤 9g, 그릭 요거트는 10g 정도입니다. 흰쌀밥 100겐 3g,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은 2마 3g, 감자도 2g 정도입니다. 밥이나 채소만으로는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기 어렵죠.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식품을 조합하는 게 건강한 식단의 핵심입니다. 식단을 짤 때 이 표를 참고하세요. 고밀도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시키고 중밀도, 저밀도 식품으로 다양성을 더하세요.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오늘 단백질의 진짜 세계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단백질은 밥, 김, 두부, 채소 등 다양한 음식에 숨어 있죠. 하지만 먹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히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밀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가를 따져보세요. 매 끼니 고밀도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시키고 중밀도 저밀도 식품으로 다양성을 더하세요. 밀도를 고려한 식단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몸과 머리가 더 활기차질 거예요.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밀도로 따져라.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고밀도 단백질 생활 지금 시작하세요.